그 운 포인트가 탁 열리면 막 들어와요. 그건 뭐 선생님도 경험하셨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냥 그 운이 열리는 시기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요즘에도 제가 계산은 해서 가지만 네네. 운이 좋으면 내 거가 되고 맞습니다. 네. 아니면 또 내일도 있는데 뭐. 그런 초연한 자세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네네. 내가 여기서 100만 원을 더 써도 네네. 어차피 대출 받는다 생각하면 내가 더 들어가는 그렇죠. 거는 사실 20만 원 정도 그렇죠. 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쓸 수 있는데 그렇죠. 오늘 게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사실 오늘도 내일 경매는 네.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폐차를 하고 오셨는데 사실 오늘 거보다 내일 물건이 더 좋잖아요. 원래는 더 더 기대하고 마음이 있었던 물건인 거니까 더 좋은 물건을 만나게 하려는 이 하늘의 전 뜻이라고 좀 생각하면, 그리고 배운다고 생각하면 물건은 계속 아유,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뭐 당분간 또 좋을 게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네. 분명히 물건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니까 더 싸고 좋은 집을 그럼요. 만날. 낙찰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낙찰 됐는데 나중에 뭐 후회할 수도 있고. 네, 네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네.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그렇죠, 한데 그렇죠,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뻔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네, 그걸 지금 분위기에서 네, 100% 이상씩 막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물론 그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네, 올해 하반기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그렇죠, 생각을 그렇죠. 하니까 그렇죠. 사실 그렇게 막 내가 할 수는 있다고 해서 기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어차피 맞습니다. 투자를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. 맞습니다. 지금 입찰을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나요? 더 됐나요? 됐을 거예요. 처음에 제가 남부 간 게 한 달 더 됐죠. 선생님 들으면서 또 바로 맞아요. 바로 한 것 같은데 제가.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입찰도 바로 시작 거의 네. 하셨었고, 원래 또 경매 그 지식을 또 갖고 계셨었던 뭐, 거고. 다른 데서 배운 적은 있었어. 네. 네, 그래서 입찰은 바로 하셨는데, 그리고 입찰도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막 2, 3주에 한 번 뭐 이게 아니었잖아요. 거의 매주 한 번, 두 번씩 가셨잖아요. 그럼 사실 지금 한 달, 2달 정도 되셨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 가면은 사실 한 10번, 20번 이상 정도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. 까지는 아니었던 그래요? 것 같고요. 한 10번 정도 하셨을 때 지금 정도에 좀 지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사실 들어서, 그때 보통 사람들은 에이 이거 안 되네 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에이 나도 높게 써야지 이리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, 지금 저는 더 신중하게 하시던 대로 저는 하면 저는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. 물건이 계속 나오는 게 맞아요. 내가 맞아요. 밖에 없고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. 네. 경우에 따라서는 네. 내가 이 물건이 내가 마음에 드는 지수 100으로 놓고 보면 네. 대충 내가 원하는 세 가지 포인트 중에 두 가지 정도 맞는 한 70점 정도짜리인데 네. 내일 100점짜리가 나오면 내가 70점짜리를 100점 가격에 써서 들어가서 낙찰이 된다 한들 네네. 나중에 또 내일 가면 후회할 수 있죠. 맞습니다. 이 물건이 나한테는 훨씬 맞는데 그렇죠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. 감정가라는 게 네, 네. 시세가 아니어서 그러니까요. 네, 저는 아무 되게 의미 많이 없잖아요, 사실. 네, 정말 내가 보면 이게 훨씬 좀 더 가격이 높아야 되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네, 네.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죠. 네, 뭐 그분들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요. 조사하는 방법에 네. 의해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선생님한테 들은 게 감정평가사 분들이 보통은 공인중개사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본다고 또 들어서. 근데 또 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니, 같아요. 그게- 당연히 물어봐야죠. 예, 그 감정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그렇구나. 네. 네네. 이게 이제 거래 시세를 네네. 비교해서 네네. 하는 방법이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음. 이제 부동산에 앉아 있어 보면 그분들이 네네. 와서 가격을 물어보고 가면 네. 실질적으로 이제 네.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내 말이 그분들 감정가에 그렇죠, 그렇죠.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
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얘기 안 해줘도 시세 알기가 쉬운데 상가 감정가 이런 것들 같은 네. 경우에는 네.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대표 부동산 몇 군데가 얘기해주는 게 시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. 아, 네. 그러네요. 그런 경우에 그 말 한마디에 그게 좌지우지 되는 게 근데 있네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결국 역으로 감정가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. 신빙성 그게 이제 감정가라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보다 네네. 그걸 시세라고 아. 직접 연결하기에는 맞네요. 꼭 안 맞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렇죠. 경매 물건 보면서 많이 느끼겠더라고요. 아, 네. 실질적으로 내가 조사해보거나 내가 네. 이 지역에서 얼마에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1년 전, 2년 전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그럼 구매 차이가 당연히 훨씬 많이 있으니까. 이게 뭐 아파트도 당연히 마찬가지고. 제가 생각할 때도 공감이 되게 되는 부분이 반지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감정가가. 그냥 대출에 활용하는 지표로만 쓰는 거지. 그 감정가가 뭐 1억짜리가 있다고 그걸 당연히 한 80%의 당연히 거래가 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사실 내가 봤을 때 그거를 가격이라고 본인들도 얘기 못할걸요. 하는 그 분들도. 본인이 감정을 예를 들어서 했어. 네네. 2억에 했어. 네. 반지한데. 네네. 2억에 네. 당신은 살만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쉽지 않죠. 안 살 것 같네요. 그럼 선생님 제가 수업 듣고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거는 1억을 넘어가면 별로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렇죠. 요즘에는 반지하도 감정가가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. 그러니까. 저만 느끼는 거지. 아니, 저도 느껴져요. 네, 많이 올라가. 근데 경매 안에서는 어쨌든 감정평가가 높아지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반지하랑은 그 감정평가가 높아지면 대출이랑 또 받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. 내가 비싸게 낙찰만 안 받으면 되죠.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 이렇게 물건을 계속 찾다 보면 이거는 얼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. 네, 제가 모르는 지역 같은 경우 네네. 또 신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정가가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. 확실히 또 본인 집을 또 구하시다 보니까 신권이나 아니면 한 번 유찰된 부분에서 또 탐색을 많이 하셔서 저는 그냥 많이 봐요. 다 많이 보시고 전 사실 뭐 기본 뭐 한 번, 두 번 유찰된 거 이상으로 보니까 그런 거를 또 제가 놓치는 부분들도 사실 되게 많아서 오늘 것도 2번 유찰됐는데 네. 결국은 누군가 한 번 유찰된 가격에 가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런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값어치를 미리 판단을 했으면 한 번 유찰됐을 때 그냥 그 가격에 써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많이 찾아보면 그만큼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고. 분명히 내가 많이 알아보고 손품도 많이 팔고 발품도 많이 팔으면 분명히 돈은 벌 수 있는 것 같아요. 싸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걸 바라보고. 누구보다 지금 손품 발품을 많이 팔고 계시니까 네. 저는 선생님 분명히 저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. 진짜로요. 제 나름 제가 요새 촉이 되게 좋아요. 그런 느낌을 많이 네, 봤어요. 뭐 막 마음이 급해지면 네네. 뭐 쓸 때 500만 원, 1000만 원이 그 자리에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럼요.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되면 되는데 네네. 그게 꼭 되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맞습니다. 어쨌든 선생님도 좀 길게 보고 서두르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. 저는 어차피 평생 할 것 같아요. 경매 평생 이 낙찰을 아직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아니, 웃길 수도 어쨌든 있는데 뭐 방향은 그렇게 가고 계시는 거니까. 네. 이게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면서 네. 그런 영향도 되게 많이 받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또 네네. 아무리 제가 선생님 수업이 좋고 그래도 제 머릿속에 있는 기본이 변화가 없으면 네네네. 제가 이런 얘기를 못 드리는데 선생님이 아까 낙찰이 계속 떨어지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별로 아직은 씩씩해서 네, 뭐 이렇게 뭐 물론 되면 좋은데 빨리 되면 그렇죠. 빨리 되면 좋죠. 오늘도 뭐 기름값 이런 거 생각
아까운데 네.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. 네, 기록값 네. 생각이 안 나요. 네. 또 워낙 또 삶의 내공이 훌륭하신 분이셔서 뭐 괜한 걸 걱정했네요, 제가. 마음 안 좋고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네네. 생각하면 네.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려고요. 제가 너무 비싸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려고. 맞아요. 그렇게 아니 난 저 가격 절대 안 써.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건방진 얘기인데 네. 부동산을 오래 하면서 네. 그냥 내 기준이 맞다는 자신감? 네.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네. 자기 기준 설정하는 거. 네, 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누가 어떻게 바라보든 그래야지 마음이 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게 거 같아요. 되게 편하더라고요. 네네.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내가 꼭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.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네. 제가 너무 무리하게 썼다. 맞아요. 내가 오버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, 힘들다 뭐 이러고. 어쨌든 저도 그건 불안해. 어떤 걸? 일을 저도 해야 되는데 네네. 네, 이게 자꾸 늘어져 버리면 그런 불안함은 있죠. 일을 잠깐 지금 놓고 계시는 이유가 사실 본인 집 하는 거 그거 되면은 좀 순차적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또 있으셔서 빨리 되면 그게 조금 착착착 되는 게 보일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하고 초조한 부분은 조금 있으시겠어요. 있는데